자, 봅시다. 자, 1번부터 38번은 동사 배웠어, 우리. 그래서 동사, 기본적으로 동사랑 준동사랑 조동사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죠? 그리고 39번부터 44번은 이제 명사랑 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명사랑 대명사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좀 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former랑 letter, 저 letter라고 불러요. letter는 아마 여러분들 저 단어장에 있었던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봤을 텐데, the former랑 the letter는 무슨 뜻이냐면 전자, 이 전은 앞전자고요. 그래서 후자, 이거는 뒤후자예요. 그래서 앞에 놈, 뒤에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거고 letter는 뒤에 있는 걸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에서 적잖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former랑 letter는 단어 외우듯이 꼭 숙지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지금 39번부터 배우는 대명사의 개념은, 자, 대명사는 항상 소야 어디서 찾는다? 그치, 앞에서 어떻게 찾으면 돼요? 해석해서 가리키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there is an inseparable relation. relation은 관계인데 separate가 분리하다죠.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단어의 형성 원리를 알면 굳이 이거 안 외워도 돼요. separate는 분리하다죠. 근데 뒤에 able이 붙으면 가능이란 뜻이지. 근데 앞에 이는 not이란 뜻이에요. 부정.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리가 불가능한 관계다라고 하시면 되고,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자로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there is는 그냥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가 뭐 사이에? diligence. diligence는 근면이죠.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과 성공 사이에. 생각해봐. 부지런하다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저기 중고등부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요거 노력 있잖아요. 노력을 강조하는 나이는 제가 봤을 때 17살까지예요. 아이고 이제 지났네. 소영이 이제 17 지났죠. 지효도 그렇고. 뭔가를 열심히 해라.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게 먹히는 나이가 17살까지예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1년 다녀보니까 알지 않아? 아, 노력하는 게 다는 아니구나 라는 거 혹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뭐 반에서 1등을 해볼 수도 있고 뭔가 만점을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험을 해보기 쉬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충격 먹지 않았어, 지호야? 어. 아, 나올 대로 나왔어? 소영이는 어땠어? 아, 충격 먹었어? 뭔가 이거보단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정현이는요? 뭐라고? 생각보단 조금 못 미쳤다고? 기본적으로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세상이 다 노력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좀 두 개로 나뉘는 것 같거든? 이때랑 이때. 이때가 제가 봤을 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때 어떤 인풋을 드렸나에 따라서 30대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이제 32이 됐는데, 32이 되면서 이제 요즘 느껴진 게 뭐냐면 20대 때 이때 진짜 열심히 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뭐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적어도 저는 일단은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왔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자잘자잘한 길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학원을 작년 4월 1일에 열었을 때 나는 고등부만 하려고 그랬어. 앞에 중이 써있긴 한데 중등부는 사실상 그냥 허울만 중, 그리고 그냥 고등부만 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중등부가 많이 들어오면은 고등 선행 막 이런 것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첫 상담이 중등부인 거야. 중학교 1학년. 그래서 그때 그냥 전화 왔을 때 처음에 당황했어요.
뭐지? 나는 분명히 고등 전문이라고 써놨는데 네이버에 왜 중학교 1학년이 연락이 왔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옆에 학원 다니다가 여기가 자꾸 공사하는 거야. 그러면은 5층에서 영어랑 수학 한 번에 하면 개꿀인데 이러고 전화한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당황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그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학원을 오고 있었어. 아, 저희 중등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면서 얘기하고 바로 고양교육청 가서 중등부 다시 신청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뜻한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 세상이. 근데 어쨌든 그런 자질구레한 방향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진 않았어도 내 비전에 맞춰서 삶이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때 여러분들이 노력은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본인들의 인풋이 노력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뭐도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여러분. 학벌주의는 끝났다. 대한민국에서 학벌주의는 끝난 지가 애진작이 끝났고요. 애초에 90년대 후반부터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무조건 보장되냐 그러지 않은 시대가 됐고, 지금은 그냥 완벽하게 학벌주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쌤, 그러면 굳이 서영고 안 나와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서영고 안 나와도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쇠가 빠지게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거 옛날엔 왜 했냐면, 재수, 삼수, 사수 이거는 우리나라 유구한 전통이잖아. 대단히 사실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합리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19살이 그냥 빨리 제때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시키고 사회에 진출시켜서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계속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그럼 군대도 늦게 갈 거고,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리니까 사회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재수 삼수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왜 한 거냐면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생분들께서 왜 재수하고 삼수했냐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회사를 갔으니까. 옛날에는 이건 내가 아빠한테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냥 삼성이랑 현대가 그냥 버스를 하나 대절해 갖고 보낸대, 대학에다가. 거기 타면 그냥 입사래. 거의 그런 식이었대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막 보내고, 난 삼성 갈래. 삼성 타면 그냥 삼성 가는 거고요. 서울마다 학교에다 다 버스를 보내갖고, 그렇게 해서 태워서 연수원 보내서 연수시키고 사원증 준 거래. 근데 지금은 총 맞았어? 그렇게 뽑는 사람이 어딨어? 그지? 지금은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요, 인서울만 해도 대기업 가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인서울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냥 이름 들으면 아는 학교 정도 있죠. 그래서 뭐 서영고, 서성한, 중경시 이건 당연하고, 한 그래도 건대까지는 엘리트 학교니까. 근데 이제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그다음에 광운대, 명지대 막 이런 느낌? 여기도 대기업 충분히 쌉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울대도 그냥 저 서울대 나왔어요 하면 그래 컴온 이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서울대를 나왔는데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냥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 대체 능력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사고력이요. 생각하는 힘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대학을 잘 나와도 애초에 뽑히지가 않을 거고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력이 없으면. 근데 일단 1단계 질문,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일단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고력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대에 가겠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요즘 너네 고등학교 가서 지금 충격 받으셨죠? 충격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신도 결국 사고력 시험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 어렵잖아. 왜 그러냐면 너네 0.7점의 대학 네임이 바뀌어. 이번에 지금 지연이었나? 지연이었나가 그 1등급, 2등급 맞았었나 했는데 몇 점 차이로 2등급 맞았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그건 지연이만 뿐만 아니라 내가 매번 봐. 특히 1등급 아쉽게 0점 몇 점 때문에 떨어진 애도 있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 0점 몇 점 하나 때문에 교과를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있잖아요. 되게 촘촘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내신 맨날 나 막 2.8점, 3.4점, 3.7점, 4.6점 막 이러잖아요. 그 소수점 몇 점 하나 때문에 내 대학의 네임밸류가 바뀌는 거예요. 엄청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연히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네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럼 반대로 전교 1등
내신 1등급이면 수능도 거진 모의고사 1등급 나오지 않아, 걔네? 그게 다 이거야, 이거. 물론 안 그런 애들도 있어. 완전 내신형 인재가 있고요. 완전 수능형 인재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극단에 속하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신 잘 보는 친구는 수능도 잘 보고요. 수능 잘 보는 친구는 내신도 잘 봐요. 기본적으로 일산 인문계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너네도 이제 내신 돌입하면 수학 살벌하죠? 막 요만큼 막 두껍고 막 엄청나잖아. 이제 살벌해요, 살벌해. 확통 이런 건 뭐, 확통 같은 건 특히 뭐냐면 개념 설명 한 30분이면 끝나거든? 30분 딱 컷 한 다음에 막 이만큼 갖다 줘. 나 풀어와 이래. 기한 언제? 다음 주까지. 맞잖아. 그러지 않아? 아마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막 무지성을 막 계속 풀어. 근데 그러면은 몇 점 나오냐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그거 막 다 풀면 딱 70점 나옵니다. 근데 70점이면 너네 보통 한 3, 4등급 아닌가? 네, 3, 4등급 맞을, 그러니까 학원 다니면요 4등급은 보장돼요. 학원 다니면 4등급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네가 4등급으로 만족 못 한다는 게 문제지. 이제 그럼 그 위에 천상계에서 싸워야 되잖아. 천상계 싸움은 저는 딱 하나라 그래요. 하나라고 생각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거 효용 가치가 올라가다 언젠가부터 꺾여. 그러니까 노력은 어느샌가부터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노력에서 이제 그 다음 모멘텀으로 가고 싶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지 마시고 지금도 봐봐. 너네 문장 테스트 볼 때마다 내가 항상 요즘 느끼는 건 아, 복습 너무 잘해줘서 기특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노력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문장 테스트 요즘 이렇게 봤던 거 또 보니까 재밌죠? 네, 슬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응용 테스트 갖고 올 겁니다. 봐보지 못했던 문장 툭 던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때 틀려도 좋아. 근데 내가 항상 그때 보려는 건 뭐냐면 너네가 배웠던 걸 끌고 와서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영작 테스트 봤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헛짓거리 하시면 안 돼요. 요때 막, 아, 나는 그냥 좀 쉴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양심 고백하면은 요때 18, 19 여긴 날렸거든요. 그냥 놀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하면서 놀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 받아서 20살 때 재수한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때 너네가 어떤 인풋을 부었냐에 따라서 30대부터의 너네 인생이 쭉 달라질 겁니다. 알겠죠? 지금 요즘 내가 친구들 부류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 좀 성공한 친구들, 소위 말하면. 그리고 실패한 친구들 이렇게 있어. 아직 내가 32인데 아직도 취준하는 애 있어. 아직도 있어요. 얘네랑 술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막 일단 안 와. 그리고 근데 이게 내가 되게 슬프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 가운데가 없어 얘들아 요즘. 친구들을 내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그 가운데가 없어. 그냥 성공도 아닌 실패도 아닌 그냥 그 가운데 단계가 있잖아. 근데 원래 여기가 제일 많아야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없고 성공한 애는 막 월 막 500부터 800 막 이렇게 벌고요. 그러니까 얘네랑 술 먹으면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 얘네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그냥 세트 알아서 맞춰주세요 이래 횟집 가면. 그래서 막 영수증은 막 150만 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차도 샀고 집도 샀고 주식도 해요. 근데 그래도 돈이 남는 거야. 결혼을 아직 안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만나면 다 때려 박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랑 만났을 때 노는 거랑 그리고 이제 취준하고 있는 애들이랑 술 마시면 이렇게 내가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 난 뭐 취준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히 얘기 꺼내면 갑자기 얘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눈에서 지구의 종말이 보여. 뭔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양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너네도 마찬가지로 내가 봤을 때 이 양극단이 너네 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조언은 뭐겠어요? 우리 한번 해피해피하게 성공과 실패 나누지 말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자 이러면 난 그거는 근데 그거 나름대로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네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야,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을 바꾸거나 말거나 이러는 거지. 야, 실패하면 그냥 실패한 애들은 술 먹잖아. 그러면 진짜 내가 다 미안해져.
진심으로. 30대 때 뭐 하고 싶어? 32살 때 뭐 할래요? 14년 남으셨네요? 생각 안 해봤어? 정현이 14년 후에 뭐 할래? 안 해봤어? 그러면은 수아는 14년 후에 뭐 할래요? 30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지우는 뭐라고? 워라밸. 아, 중요한 거죠. 저는 워라밸이 없어요, 지금. 그냥 워라밸이 그냥 워예요, 저는. 그냥 워킹만 하고 있는데 저거 중요하죠. 워라밸 하려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워라밸 하려면. 그렇지, 좋은 직장 가야죠. 제 친구들 중에 좋은 직장 나온 애들 중에 인서울 아닌 애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알겠죠? 그 세 병은 말은 안 했어도 여기서 저는 그냥 인생 조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애초에 학원을 안 왔겠지. 그치? 여기 앉아 있다는 거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저는 인생을 하나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8부터는 제가 어떤 느낌이라고 보냐면요, 이젠 그걸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그렇게 해도 돼. 초등학생이 뭔 모르고 아유, 한 번 사는 인생 하버드는 나와야죠, 이거 해도 돼.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니네는 이제 안 돼. 18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깝치면 안 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잘 하셔야 돼요. 잘 하는 방법은 뭐다? 매번 왜를 물어봐라. 끊임없이 물어봐라. 알겠지? 이거 진짜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정부터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근면해야 성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전자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이게 former, 이게 letter죠. 그래서 전자는 cause, 원인이고 effect는 여기서 효과가 아니라 결과라는 뜻이에요. 결과. 그래서 cause and effect 하면요, 인과라는 뜻이에요. 인과. 알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자는 결과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면해야 근면해야 성공한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인과관계를 띈다. 그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40번으로. 자, 이제 40번부터 골 때리는데요. 자, 제가 분명히 전략화 때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 가리키라고 했죠. 근데 그게 안 먹히는 애들만 가져왔어요. 대명사는 앞에서 분명히 가리킨 거 찾으라 했는데, 쌤, it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이게 그 유명 가주어죠. 가주어 구문은 뭐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it을 기본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은 뒤에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잖아, 그거는. 뒤에 투부정사 요 진주어 부분을 보고. 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애초에 가주어 구문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딱 상업 문명에서 출발한 영어의 너스레인데 이런 거지.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그래서 정현아, 너가 시장에서 순대를 판다 치자. 근데 순대 파는 집이 10개에서 4개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해? 순대집이 나 말고도 여러 개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집이 제일 쌉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목을 먼저 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는 뭐냐면 일단 이목을 먼저 끄는 거야. It'll be all wrong. 이건 다 잘못된 걸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때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겠죠. 그지? 그런 용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는 뭔지 그 구분할 필요 없고요. 이식 그냥 뜻이 뭐예요? 그거죠. 그거라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가 would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현아, would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할 것이다 하지 마시고 것일 텐데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걸 텐데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궁금한 거야?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말이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주어 진주할 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알겠죠? 이렇게 해서 툭 끊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거 완전히 잘못된 걸 텐데. 그게 뭐냐면 하고, 자, 투부정사네. 투부정사, 소영아.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과학자가 get emotional,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거. 그게 잘못된 거래. 과학자가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래요. 언제냐면 describing, 묘사하고 있을 때. daffodil은 안 해도 돼요. 수선화라는 뜻이에요. 자, 수선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과학자가 감정에 북받치면 안 된다는 거야. and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걸 텐데 그게 뭐냐면 for a poet, 시인이 그러하지 않은 거. 자, 여기에는 당연히 생략된 거죠. 요 정보가 생략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랑 포엣은 서로 무슨 관계겠어? 서로. 정연아, 유의 관계, 반의 관계. 반의죠. 왜냐면 얘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얘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학자가 수선화를 보자마자 수선화 너무 예뻐. 내 어렸을 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과학자는 어떻게 하라고? 수선화를 보면 수선화에 대해서 생리학적 아니면 무슨 얘가 생태계적 기능과 역할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지. 과학자가 갑자기 수선화 보자마자 뭐 울면서 막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시인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이과, 문과. 그치? 시인이 가갖고 수선화 딱 봤는데 수선화군. 막 이러면서 막 무슨 과학적인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시인은 시인다워야 되고 과학자는 과학자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모셔널 자체가 감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해설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자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고 시인은 그러지 않고 수선화를 통해서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브젝티브와 서브젝티브라는 단어를 추출하는 것.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독해를 하시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와 시인은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가목적 구문 같은 경우는 it은 그냥 그거라고 하시면 돼요. 대명사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대명사는 앞에서 찾으라 했잖아. 근데 가주어 가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구문으로 공부한 이유는 가리키는 게 특이하게 뒤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구문으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자, 뭐만 딱 운 띄우면 된다? 가주어 진주어는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41번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41번을 수업하게 되면 특히 예비 고3 애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저는 오히려 수험생일수록 쉬는 시간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재수할 때 가장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기부여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동기부여했잖아. 생각해봐. 너네 재수생, 특히 재수 3수생들 엄청 무섭다. 걔네 처음에 딱 2월 14일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개강을 했을 거야, 이제. 나 학원 가면 첫 수업 할 때 애들 다 이러고 있어. 얘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나 이제 꼭 개빡세게 해서 여기서 성공해서 나간다. 막 이러면서 막 눈에 불 켜고 하거든? 그지? 왜냐면 동기부여가 탱천에, 막, 하늘을 치솟아. 일단 첫째, 실패했잖아. 실패하면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 나만 대학 못 갔어. 그 대학 다 떨어졌어. 내가 노린 3개 대학에 다 떨어졌어, 정시에서. 수시 6개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디쓴 참맛을 맛보고 있을 때 친구들이 하나둘씩 대학을 가. 근데 그게 대학이 내가 원하던 대학이야.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막 이런 데 합격해 애들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걸로. 그럼 이제 그때 후회하기 시작해. 학생부 괜히 버렸나? 괜히 정시에다 몰빵했나? 이러면서 후회해요. 그러면서 이제 재수학원을 가겠지? 그러면 동기부여가 상당한 상태야.
왜냐면 실패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내 친구들이 서강대, 한양대 가는 게 열받는 거야. 내가 거기에 뒤처졌다고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러면 니네 다 좀만 기다려. 니네 다 뒤졌어. 이러면서 내가 좀만 1년만 딱 해서 니네 무조건 따라잡는다. 자, 동기부여가 있으면 나는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동기부여는 쓰레기예요. 동기부여 의미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해서 정말 죽어라 했거든? 나 그러니까 하루에 딱 2분 쉬었어. 재수할 때. 그러니까 2월 며칠에 개강을 했는데 2월부터 8월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다 딱 2분씩만 쉬었거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앞에 독서대에다가 세워놓고 막 공부하면서 먹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반찬 다 밥에다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비벼서 막 한 번에 3분 만에 먹어버리고, 그다음에 독서대 막 설치해갖고 다 그마저도 그 3분마저도 공부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냥 난 벌레다. 그러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각인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학대했거든요. 감정적으로. 나는 나 따위가 감히 쉬어? 너는 지금 쉴 자격이 없다. 막 이러면서 나를 계속 채찍질한 거야. 근데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요. 좀 일그러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성공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성공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나 진짜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잖아. 그러니까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계속 틀리는 거 계속 틀리고 이러니까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아, 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를 내가 막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걸 또 틀렸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틀렸는데 그래서 개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또 틀린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 달에 또 틀려.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수를 했으니까 요 사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두 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때는 언어라고 했는데 그냥 국어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 모의고사 때 5등급 나왔어. 자, 이렇게 하면 드는 생각은 뭐겠어? 아, 조졌다. 귀납적 추론을 해보세요. 당연히 3일 거 아니에요, 이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4, 4, 4, 2, 2 이렇게 됐고요. 영어가 골 때려요. 저 영어 강사잖아요. 계속 2등급이야. 1등급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어. 평가원 시험 중에. 이러니까 이제 10월에 갑자기 살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긴 몰랐죠. 이렇게 보면 여거보다는 나아졌잖아. 특히 수학이 많이 좋아졌죠. 수학은 진짜 하루에 100문제씩 풀었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손 나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러면 재수한 의미가 없잖아. 인설 못해요, 이거. 지금은 인설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때 인구가 70만인데 이거 못 가. 그래서 우울한 거야. 이거 그때 아마 경기권 나왔을걸? 이거 9월 평가. 그래서 그냥 찢어버렸거든, 그때. 아, 몰라, 이러고. 근데 이제 10월에 이렇게 어쨌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등급은 좀 낮긴 한데, 제가 이거 다 합쳐서 7개 틀렸거든요. 국어가 2개고, 수학이 3개고, 다 맞고, 하나, 2개 이렇게 틀렸나? 잠깐만. 4, 5, 6. 아, 이거 다 맞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탐구까지 해서 2개, 3개, 2개 이렇게 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느꼈던 건 뭐냐면 뭐랄까 그냥 처음에 할 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너네 막 처음에 불타는 애들 있지, 커플 중에 막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나 너 너무 사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얘네가 제일 먼저 헤어져요. 알죠? 빨리 불타오르면 빨리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수능 공부할 때. 너무 앞에 너무 불태워갖고 그냥 한 8월부터 동력이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팍 꺼졌어, 의지가. 그래서 제가 매번 너네 그 공부 시간 볼 때마다 지금 니네 진짜 거의 미친 수준이거든? 고3 애들한테 내가 한번 이렇게 동기부여 시키려고, 야, 니네 자꾸 왜 고2 애들한테 자꾸 공부 시간 지는 거야? 이러니까 얘네가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 너무 힘들대, 너네 따라가기가. 너네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해서
번아웃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게 더 최악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어제는 열품 타봤는데 11시간이야. 근데 오늘 막 8시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서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복이 없어야 돼요. 기복이 있으면 이제 성적이 안 올라요. 이해됐죠? 그래서 쉬는 시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재수할 때 가장 패착이 뭐였냐면 쉬는 시간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었어. 그러니까 나를 너무 학대한 거죠. 가학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너네한테는 꼭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공부 중요한 거 맞는데요.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여기는 공부만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뭐 자기 이제 고3이다. 이제 뭐 학교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바뀌면 그만큼 빨리 꺼지니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41번도 마찬가지. 그건 역설적이야 라고 하시면 돼요. 역설적이야. 라고 되시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건 참 역설적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자, 그리고 이 역설적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어떤 의도겠어요? 필자는 요걸 통해서 통념을 뒤집고 싶었었을 겁니다. 자, 왜 통념을 뒤집는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뭐가 역설적이냐면요. 많은 교육자들과 부모들이 여전히 differentiate, 차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차별해요. 그러니까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하는 거 아니야. 자, 뭐 사이에서 차별을 하냐면요. 배움을 위한 시간과 놀이를 위한 시간 사이에 차별을 두고 있어요. 뭐 없이? C는 보다잖아요. C가 보다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그래서 너네 회화에서도 얘기하잖아. I see.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라는 뜻이거든요. C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without이니까 이해하는 것 없이죠. The vital connection. 중요한, 필수적인, 중요한 연결점을 이해하는 것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별만 한다라는 거예요.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즉 배우는 시간과 놀이를 위한 시간 사이에 중요한 연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하나도 안 하고 차별만 하고 있다. 그래서 paradoxical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놀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중요하니까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고 그렇다 반대로 이제 너무 놀이만 해서도 안 되겠죠.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통념 뒤집기의 대상이 요건 거죠. 여전히 차별하고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서 보시면 뭐예요? 둘 다 중요하다라고 통념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알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뭐 내용 다 쉬워가지고요. 메커니즘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주어, 가목적어 나오면 그게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2번 가겠습니다. 됐죠? 자, 42번. 자, we need to make it a rule of life. 딱 여기까지만 딱 봐봐.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어. 그거를 삶의 규칙으로. 그럼 딱 봐도 그럼 뭐가 궁금해? 대체 뭐를 삶의 규칙으로 만드는 걸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진저 딱 나왔죠? 진목적어죠, 이건. 자, 그러니까 가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걸 삶의 규칙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하니까 자, 딱 세미콜론 했죠. 즉 그것은 즉 후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그냥 할까 말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너네 뭐 좀 있으면 대학 갈 거 아니야. 대학 가서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쟤한테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요. 그냥 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알겠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20대 초반에 연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는 솔로 못쏠지 특집 보니까 그러니까 30대 중후반까지 못 쏠이면 난 진짜 이건 진짜 인생 개망가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성을 이성으로만 바라보게 되더라고. 걔네 보니까 막 급해. 한번 딱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더만. 금사빠예요, 금사빠. 그러니까 이성한테
이성이랑 친해지고 교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 그것도 삶의 한 측면이니까. 아무리 남자 여자한테 관심 없다 해도 결국 나중에 사귀기도 할 거고 아니면 심지어 결혼도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대학 가시면요 그냥 무조건 일단 뭐부터 한다, 지우야? 고백? 너무 연애부터 하시면 돼요. 막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찾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와. 그냥 막 조건 따지지 말고 막 뭐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뭐 5개야. 딱 봤는데 키가 180 안 넘어? 이러지 말고 딱 봤는데 애가 괜찮아 생긴 게 하는 짓도 멀쩡해. 그럼 막 한번 만나볼까 하면 그냥 만나봐. 아니면 헤어지면 되잖아. 그잖아. 뭐 지금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고백도 많이 해보시고요. 그리고 많이 차여보시고 울고 하다 보면 30살 되고 그러다 보면 왜냐면 어쨌든 결국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니네가 많이 뭐라 해야 돼?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후회할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막 안 할라 하지 말고 그냥 이불킥 하면 되니까 그냥 하세요. 지르세요, 그냥. 알겠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고백은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도전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격공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질러라도 보세요. 그럼 안 되면 말고. 남자는 이걸 개꿀이라 하면 뭐 하긴 한데 남자는 개꿀인 게 하고 휴학 때리고 군대를 튀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고 그거 악용하지 마시고. 그 정현이는 아까 18부터 23 중요하다 했잖아요. 저 때 별 특이한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네가 가수 데뷔했는데 BTS급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상 군대 빨리 갔다 오세요. 아시겠죠? 군대가 걸림돌입니다. 자, 43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The invention of the microscope. 마이크로는 작다란 뜻이야. 크다는 뭘까? 마이크로는 작다고요. 소예요, 소. 그래서 이런 접두 알아놓으시면 편해요. 매크로란 뜻이에요. 매크로. 매크로를 쓰면 이건 크다란 뜻이야.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면요. 미시경제학이라고 하고요. 매크로 이코노믹스 하면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로는 조그만 단위고 매크로는 좀 큰 단위예요. 그래서 단어 외울 때 이거 알고 계시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스코프는 저게 안경이거든. 그러니까 조그만 걸 보는 망원경이니까. 그래서 현미경 하시면 돼요. 현미경은 미세한 걸 관찰하는 거니까. 자, 현미경의 발명은 만들었어. 그걸 가능하도록. 자, 딱 여기까지 읽으면 당연히 그게 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이것도 또 투부정사죠. 위에는 의미상의 주어, 이거 잡으시고요. 과학자들이 더 배우는 걸 가능하게 했대요. 뭐에 대해서? 무엇이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하면 끝나죠. 그러니까 현미경의 발전이 어떻게 한 거야? 질병 연구에 획기적인 한획을 그은 혁신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과목적어까지 간단하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과목적어 가져 쉽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게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제 44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안 보셨던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일단은 단어만 좀 보면요. take A for grante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A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take A for granted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A가 단순한 명사면 그냥 명사 넣어서 쭉 가시면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정현이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잘 해주는 거 이건 어때? 좀 복잡하죠? 하나의 절이지. 그럼 이거 여기다 때리면 full granted가 너무 뒤로 가버리지. 그럼 내가 전달하고 싶었던 본 뜻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데 얘가 맨 뒤로 가버리면 어벙해질 거 아니야, 뜻이. 이럴 때 쓴 게 과목적어야. 그래서 앞에도 봐봐. passible이 원래 상식적으로 본다면 얘가 나온다면 맨 뒤에 나오는 게 맞죠. 근데 possible 맨 뒤에다 썼다고 쳐봐, 니네가. 그럼 오히려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과목적으로 뒤로 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4번도. 그래서 얘는 이 가리키는 명사가 여기 뒤에 있는 이 대절인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요, workers took it for granted. 근로자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remain, 머물 것이라고 한 회사에 그들이 은퇴할 나이가 다다를 때까지. 자, 이거 우리나라 얘기죠? 수아는 나중에 회사 들어갈 거예요? 뭐 하고 싶어, 나중에? 사장님? 연구원? 아, 아직은 잘 모르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야? 뭐 할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나는 무조건 회사 갈 거다, 손. 없어? 그럼 수영이 뭐 할 건데? 뭐라고? 연구원 하고 싶다고? 연구원 좋죠. 그럼 지우는? 어? 공무원? 아, 워라밸이니까. 근데 공무원 그거, 근데 진짜 공무원이 워라밸이라고 알고 있잖아. 내 주변에 공무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진짜 워라밸인데 누구는 진짜 헬이더라고. 예를 들면 뭐지? 앞에 쌤 아는 형이 동두천에서 근무하거든? 동두천 시청에서. 근데 뭐 예를 들면 저기 뭐지? 돼지 독감 그거 발생하면 새벽에 나가야 된다는데? 뭐 그런 게 있대. 그래서 어쨌든 잘 알아보세요. 근데 그 교육직 있잖아. 교육 공무원. 거긴 개꿀이고 개꿀입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가 경쟁률이 세다고 하더라고. 넌 뭐 할 거야? 스트리머? 네. 어쨌든 한 직장에서 계속 다니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읽자마자 너네가 해야 되는 게 있어. 이 문장을 읽으면요, 너네가 추출해야 될 정보가 뭐냐면 더 이상 근로자는 한 회사에서만 근무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뽑아내야 돼요. 자, 이 문장에는 저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꼭 추출해내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정보 어디서 추출하는지 나한테 설명해 보세요. 20초 드릴게요. 근거를 잡아보세요. 더 이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어디서 뽑아내야 되는지 해설지 보면 반칙 직접 사고해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사고력 훈련입니다. 자, 소영아, 왜 나는 더 이상이라는 정보를 뽑아냈을까? 어디서? 당연하게 여기다?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왜 이제는 안 그러냐고. 아, 여기였다니. 혹시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아는? 아, 수아도? 그죠? 여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지? 만약에 더 이상이라는 말, 근데 쌤, 그냥 순전히 과거 정보만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반문을 한다면, 만약에 그랬으면 여기 현재 완료였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를 통해서 지금의 정보를 내포했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냥 순수하게 딱 과거 시제만 썼죠? 과거 시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정연아.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거는 지금의 정보가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 참고로 하나만 얘기할게. 내가 지금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 지금 요거 지우는 뭔 말인가 싶을 텐데 이거 그 금요일까지 그 인강 들어오라 했잖아. 거기서 얘기할 건데 시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자꾸 현재 과거하니까 시제랑 헷갈릴까 봐 시제 할 때는 이제 앞으로 나 그냥 현재 과거라 할게. 근데 이제 시간 정보 얘기할 때는 이거랑 헷갈리지 않게 지금이랑 옛날이라 할게요. 그냥 이제 앞으로. 알겠죠? 이러면 구분하기 쉽겠지. 그래서 시간 정보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당연하게 여겼었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나는 이 정보를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체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드디어 이제 명사 끝났고요. 이제 45번부터는 형용사 부사 칸인데, 자, 형용사 부사 칸으로 올게요. 48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45번부터 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2부 의존입니다. 자, 45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질걸? 여기서, 요거 특히, 이거 어렵지 않았어? 아,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 어렵지 않았어? 48번? 48번 맞은 사람 혹시 해석 없어요? 수아, 이거 어려웠지? 뭔 말하는지 알았어, 혹시? 어. 아, 해석이 꼬여요? 그죠? 아, 해석이 꼬였다는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오케이. 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저게. 자, 원급 비교. 자, 너네 지금 보면 형용사 부사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이제 그냥 원급 비교, 비교급, 최상급이죠. 자, 원급 비교는 똑같다라는 거고, 비교급은 대소 구분을 하는 거고, 최상급은 1등, 내지는 꼴등 찾는 거죠. 그지? 자, 그냥 이게 다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문장을 읽을 때 빨리 읽을 수 있는 스킬을 배우셔야 돼요,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사실 모의고사 풀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얘네야, 원급 비교. 원급 비교랑 비교급이 제일 빡칠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혹시 이 문장 독해할 때 여기서 끊으신 분 있어요, 혹시? 아니야? 어디에서 끊었어? 오브 앞? 아, 에서 소스까지? 너무 짧게 끊은 거 아니야? 자, 이거 헷갈리죠? 잘 보세요. 이래서 등위 접속사가 중요한 거야. 등위 접속사가 쉼표의 연결을 여기에서 끊는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의미단을 끊을 거면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환과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런 거 의외로 니네 독해할 때 이런 게 골 때려. 이런 게 해석이 이상해. 그러니까 막 콤마 나왔으니까 본능적으로 S 전치사고 많이 보니까 여기서 끊는 애들 많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등위 접속사 중요해요. 그래서 자, 교환과 혁신과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은 누가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자, 문화적 다양성은 하고 as가 있는데, 자, 이제 as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as는 핵심 뜻이, 기본 뜻이 뭐냐면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똑같다. 자, 요 뜻에서 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as는 다양한 품사로 쓰이는데, 첫째 접속사로 쓰이고요. 둘째 전치사로 쓰이고, 셋째 부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렇게 쓰이면 접속사로 쓰일 때는 크게 뜻이 두 가지인데,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뭐뭐 할 때 뭐뭐도 일어난다. 뭐뭐 때문에 뭐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뜻이야. 두 사건이 똑같은 시간에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니네 as로 접속사 쓰면 맨날 나오는 게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뭐뭐 할 때 그 분사구문을 바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 현재 분사 쓰면 되잖아. 뭐뭐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똑같은 때 일어난다. 똑같은 때 일어나서 얘가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고요. 자,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죠. 뭐뭐처럼이니까 똑같다는 뜻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부사는 똑같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셋 다 어떻게?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as에서 원급 비교 보실 때
여러분들 이 as가 품사가 각각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as는 부사고요. 여기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니까 패턴화 시켜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as 어떻게 해석하면 돼? 정연아? 앞에 있는 as 똑같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러면 어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어순대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수아가 얘기한 게 정확한데 니네 꼬여 이거. 나중에 길어지면. 문장 짧으니까 이건 쉽지. 48번 봐. 저런 거 할 때 이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SS는 어순대로 읽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 똑같이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화적 다양성은 똑같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인류를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 그러한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necessary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자연을 위해서 중요한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문화적 다양성도 또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 모의고사 지문에 있던 내용인데요. 생각해봐. 예를 들어 반에서 팀 프로젝트를 맡겼어. 그룹 A가 있고 그룹 B가 있어. 예를 들어 MBTI가 굳이 얘기하면 싹 다 같아 얘네는. 근데 얘네는 MBTI가 싹 다 달라. 자, 어느 팀이 성적 더 높을까요? 팀 프로젝트. B? 왜? 왜요? 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거의 40번 정도, 그러니까 40번 좀 안 되게, 한 37, 38번 정도 팀플을 했거든요. 경영학과는 원래 팀플이 그냥 필수야, 거의. 그래서 팀플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더 높은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래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어서, 카톡방에 저기 조원 여러분 저희 이제 슬슬 발표 준비해야 되는데, 뭐, 각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하면 막 그냥 가만히 눈치 보는 애들. 쉬운 거 하려고. 이제 눈치 보면, 자, 빨리 발표 누가 할지 빨리 얘기해, 빨리 해. 난 자료 조사할 거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 프리라이더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기 연구에서는 이렇대요.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성격이 다 다양하면 누구는 되게 막 말 적극적으로 하고 막 되게 외향적이고 한 명은 되게 소심하고 이러면 서로 안 맞으니까 싸울 것 같잖아. 오히려 그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능률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다 똑같은 놈들만 넣어놓으면 오히려 마찰이 더 심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적 생물 다양성이 자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문화적 다양성도 마찬가지로 인류에 위해서 중요하다는 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사람은 다른 거 싫어하면서 다른 거에 끌리는 거 알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자기가 못하는 거나 자기가 없는 거 그런 걸 상대방한테 채우려고 하는 욕구도 있죠. 그런 거 없어? 지우는 뭐 혹시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키가 작은 여자애들이 얘기한 건데 오히려 키가 작은 친구일수록 큰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뭐 이렇게 180, 190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던데. 키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대요. 키가 오히려 작을수록. 지우는 어떤 거 같아? 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무조건 몇이어야 돼? 어. 아, 75 이상? 75 이상. 근데 예를 들어 73이면? 아, 별로야? 다 좋은데 73이야. 아, 그건 만난다? 소영이는? 너보다만 크면 된다? 소영이 너 키 크잖아. 그치? 그래서 뭐 그렇대.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린다. 그런 얘기 있죠. 자, 46번 볼게요. 46번 혹시 맞은 사람? 자, 이거 봐봐.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패턴화 하세요. 이거는 하나의 구문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이해시켜 드릴게요. 잘 보세요. Not so much a 이거 잘 봐. 자, as는 수아야, as 뜻이 뭐라 했지?
똑같다지. 같다잖아. 같다야. 근데 이거 봐봐. 그다지 많진 않다. A가. B만큼. 그러면 A와 B를 부등식을 쓰면요. 1, 2, 3 중에 몇 번이야, 지우야? 1번이죠. 그러니까 잘 봐. B랑 똑같아지기에는 A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건 A는 이만큼이면 B는 이만큼이라는 거잖아. 애초에 그럼 B가 더 많은 상태인 거죠. 지금 그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잘 봐. 그러면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혹시 이 논리 구조 뭐랑 비슷해요? 이 논리 구조. 배운 거. 뭐야? 뭐라고? Not A but B. Not A but B랑 똑같죠. A가 아니라 B다면 그럼 B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봐봐. A는 그다지 많지 않아. B가 되기에는. 그 말은 그러니까 A는 B에 못 미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는 B에 못 미치는 거니까 결국 얘도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것도 보세요. 자, it is important. 얘 하필이면 또 가주어 때렸네. 가주어 때렸잖아요. Not so much. 자, it is important. 이건 중요해. 그게 뭐냐면 not so much. 그다지 미치지를 못해. give a man bread. 여기서 a man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어를 쓰잖아. 그럼 이거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옛날 문장이다 보니까 남성주의적 사고가 아직은 깃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데 남자라고 읽었을 때 어감이 이상하면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사람한테 빵을 주는 건 미치지 못한대. 뭐에 미치지 못한다? Put him in the way. 그를, 즉 이 사람을 길 안에다가 툭 두는 거래.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얻는 거래요. it은 당연히 누구 가르쳐? 소영아, 이 it은 누구예요? 네네, 소영 씨요. 빵이에요, 빵. 그래서 얻는 거야, 빵을 자기 스스로. 자, 말 어렵지 않아? 갑자기 사람한테 빵을 준대요. 어때요? 지나치게 어렵죠. 별로 와닿지가 않죠. 어렵게 썼으니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그거를 구체화시키겠지? 자, 세미콜론을 통해서 뒤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not A but B네. 자, 그러면은 뒤에가 중요한 거지.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거래. 그러니까 결국 이 헬프는 뭐랑 같은 말이야? 직접적인 헬프가 아니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죠. 자식이 나중에 성공하고 싶거든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직접 돕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을 이렇게 구체화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이 가주어를 진주어로 뭘로 봤냐면 그래서 요걸로 봤어요. 이렇게 잡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건 어순대로 좀 읽어볼게요. 자, not so much를 그래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요.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it is important. 이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미치지 못해요. 한 사람한테 빵을 주는 건요. 뭐만큼이냐면 그 사람을 길 안에다가 두는 것만큼. 그 길은 즉 뭐냐면 버는 거예요. 그 빵을 자기가 직접 스스로. 자, 이 말이 뭐냐면 즉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not so much ASB는 not A but B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B에다가 집중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자, not so much ASB는 정말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47번 하고 싶은데 시간이 3분 남았네.
애매하게 남았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번 주 금요일에 하고요. 47번부터는. 그래서 통통통에 써두겠지만 그 뒤에 부분 저기 독해 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외우시고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 정도 하시고, 지우는 제 고잔시가 외우시고, 그리고 정연이랑 수아랑 지우는 2강 리딩 부스터 1, 2강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연이랑 저기 수아는 앞에서 간간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거 나 들은 건데 하면 그냥 빠르게 넘기면서 필기만 채우셔도 돼요. 여러분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정연이는 문장만 확인받고 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